2005년 4월 21일 오후 9시 30분경 울산 남부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폐목재가 쌓여있던 울산 문수 축구경기장 인근의 한 야산. 당시 건조했던 날씨 때문에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지만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 덕분에 불꽃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잔불을 정리하던 한 소방관이 폐목재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담요에 쌓인 채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있으니까 산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많이 힘이 나고. 시신의 상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손, 양발가락이 모두 절단됐고 얼굴은 예리한 흉기로 난도질을 당한 듯 피부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둔기 형태의 무언가로 찍힌 듯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신체는 전반적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까맣게 탄 상태였는데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토치와 같은 기구로 그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찰들도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구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지만 용의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은 주변에 CCTV가 없었고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범인이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라는 점 정도만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양손, 양발가락을 모두 절단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칼로 난도질하는 등 범행 형태에서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바로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범인의 심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행 형태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자의 신원만 밝혀진다면 범인 검거가 쉬울 거라고 보고 신속하게 국과수의 피해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은 30,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혈액형은 O형, 신장은 158cm의 통통한 체격이었고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미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가 금리 7개를 하고 있었던 점과 발 크기가 유난히 작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어느 정도 파악되자 범인의 윤곽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체 경직도로 범행 시간을 추정한 결과 피해자는 4월 21일 오후 4, 5시경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폐목 발화 추정 시간은 오후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불과 2, 3시간 만에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체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겨 유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을 마무리한 점으로 봤을 때 범인은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범인은 폐목재가 쌓여있던 장소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시체 유기 장소로 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으로 평소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많았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울산 내 화물차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울산에서 실종되거나 가출 상태인 30, 40대 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용의자군이 어느 정도 특정됨에 따라 범인이 검거될 수 있다는 울산 시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범인의 행방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앞선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군에서 범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구강에서 발견된 금리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부검 당시 윗니 2개와 아랫니 5개가 금리 시술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당시 여성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7개 정도의 금리 시술을 받았으면 시술자도 기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하고 울산 치과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등의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통해 발견한 피해자 속옷에 대해서도 2004년에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사실을 알아내면서 구매자를 일일이 추적해 조사했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알아내지 못하자 한편으로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 혹은 미입국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사 결과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인적 사항만 알려줘도 포상금 2천만 원을 제공한다며 공개 수배도 진행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산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무거동 토막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입니다. 실종자나 가출자도 아니고 키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발 사이즈, 그리고 7개의 금리를 한 특이사항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미입국 등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이를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살인사건은 가장 심각한 범죄로 발생 시에 수사력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미제 사건도 드문 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해당 사건의 범인은 사건을 여전히 기억할 것이고 관련 정보를 누군가에게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수상한 거동에 대한 제보 그리고 그 시점에 사라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신원 특정 및 가해자 검거와 처벌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사건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추후 화재 감식 결과 범인의 고의적인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만 유기했을 뿐 화재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화재,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고 소방관에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원혼이 범인을 잡아달라고 우리들에게 알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DNA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만 밝혀진다면 범인 추적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